자,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너를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장 포커스 동영상은 3분 달러 동향과 그리고 시장 포커스가 통합된 통합 동영상입니다. 자, 달러의 방향성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해외 선물의 변화를 같이 한 동영상을 통해서 잡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따로 분리돼서 다시 녹화될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공개될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2017년 12월 27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가리키고 있고요. 자, 오늘 보시면은요, 27일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지표는 발표되지 않습니다. 레드북 발표되지만 레드북은 후행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고요. 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보류주택 판매 지표 역시 발표가 되죠. 둘 다 별 3개짜리고요. 상당히 달러를 흔들어주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내년부터는 그 경제지표 분석하는 그런 기본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슬슬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본적 분석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바로 경제지표를 제대로 알고 경제지표의 수치를 통해서 시장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걸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자, 거기에 대한 영상들은 하나하나 내년 초부터 만들어 드리면서 또 같이 또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다고 좋은 건 아닌데 모른다, 알아서 나쁠 건 없죠. 네. 자,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58.50과 55.50달러에서 박스권 횡보하고 있었는데 어저께는 반등하면서 6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60달러 정확하게 눌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뒤에는 리비아 송유관이 폭발로 인해서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북해 포티스 파이프라인이 가동 중단했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이 유실되면서 파이프라인이 지금 한 3주째 벌써 가동 중단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리비아 송유관 폭발로 인해서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상승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요, 오일은 어저께 상승하긴 했는데 이 상승에 대한 원인이 일시적인 단발성인 송유관 폭발로 인한 상승이었다라고 해석이 한다면은 충분히 이 상승세가 매수 추세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차례 올라왔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시점에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될 거. 이런 시점에서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시장을 바라봐야 돼요. 자, 보시면은 오늘 주봉 차트상 58.50달러 돌파하면서 60달러 선까지 올라온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캔들의 시가가 58.50 위에서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58.50 저항을 돌파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이번 주 안으로 다시 저항을 받아서 60달러 저항을 받아서 눌린다면은 다시 58.50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매도 추세가 이어지겠죠. 자, 왜 매도 추세가 이어지느냐? 지금 이미 상당히 고점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펙이 감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또 북해 포티스 그리고 지금 현재 리비아 송유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지정학적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 많은 악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8.50달러가 계속 지켜졌었어요. 어저께 물론 상승하긴 했지만 이 상승세 뒤에 가파르게 또 다시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가 형성됩니까? 바로 도지형 중에서도 뭐가 형성되죠? 바로 교수형의 캔들이 형성되죠.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수형 캔들이라는 것은 위로 짧게 그리고 밑으로 길게 꼬리가 있는 캔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형태의 캔들을 의미하죠. 자, 만약에 오늘 혹은 내일 다시 한 차례 길게 하락하면서 58.50 아래로 내려온다면은 가파르게 매도 추세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세 신호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확실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죠. 자, 다음 금. 자, 금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달러가 하락했기 때문에 금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달러를 보시면은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말을 맞아서 거래량이 저조한 탓에 한 차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달러를 둘러싸고 많은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죠. 뭐 특히나 세제 개편화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그런 지적들, 우려감이 또 표출되고 있고, 또한 뭐 미국의 GDP가 저번 주 공개됐던 GDP는 상당히 좀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달러는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요. 자, 이러한 탓에 달러가 하락하면서 금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매도 추세선은 완벽하게 이탈한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저번에 12주 차트 강의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탈을 판단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 이탈을 판단하는 게 저항을 10틱 혹은 50틱 혹은 뭐 80틱 돌파했다고 저항을 돌파한 겁니까? 아니죠. 네. 저항을 100틱 돌파했다, 150 돌파했다 하더라도 캔들의 시가의 위치가 이 추세선 저항 밖에서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돌파된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잠깐의 휩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역시나 아직 금은요 확실하게 저항선 돌파된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하락했을, 지금 현재 상대 추세선 저항으로 인해 하락했을 경우에 다시 반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은 확실한 신호 받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도 역시나 유로도 지금 한 차례 동일한데요. 자,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유로는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최근 또한 매파적인 유럽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분위기가 계속 돌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되면서 상대적으로 유로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로가 지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만약에 내년에 어떤 금리 정책을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유로 방향성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지금 1.122 라인을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은 결국에 1.14 라인까지 그 상승했던 파동값의 중심값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자, 지금 상당히 기술적으로 강한 저항이 있는 자리고요. 자, 여기서 지금 크게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크게 큰 틀의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도 모멘텀은 상당히 강한 형상이죠. 지금 매도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9750 매도. 자, 과거 우리가 매도 진입했던 그 자리 그대로 매도 진입 대기하겠습니다. 자, 1.19750에서 매도 진입 대응하도록 하죠. 자, 다음 S&P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행보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어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에너지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미국의 가장 큰 주가를 달리고 있는 엑소모빌의 주가가 어저께 또 한 차례 상승하면서 신고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S&P는 어저께 신고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행보권을 이어갔는데, 자, 어제 애플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약 한 7%가량 하락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 IT 산업 역시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애플의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 뒤에는 아이폰 X에 대한 판매 전망치가 하락했기 때문인데, 아이폰 X가 지금 우리한테는 좀 핫하진 않은데, 최근에만 해도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했죠. 요즘에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는 크게 그렇게 아이폰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지금 아이폰의 X의 판매 전망치가 하락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연말을 맞아 증시 거래량이 저조했긴 했지만,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매물대가 터지면서,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S&P가 신고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이번 주는요, 추가적인 상승도 없을 거고, 아마 추가적인 하락도 없을 겁니다. 왜? 지금 연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부분의 실적들은 이미 저번 주까지도 모두 다 반영되었고요. 이미 지금 이 휴가를 월스트리트 가면 아마 횡할 거예요. 지금 다들 휴가 가지고 놀러 가느라.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크게 움직여주는 역할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내년에 다시 흐름 보일 것 같은데요. 일단 추세 신호는 다시 잡아서
다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파르 어저께 상승했던 이 상승세가 일시적인 단발성 이벤트성 상승이기 때문에 한 차례 하락했을 때 더욱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다.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도 상승하는 모습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저항을 돌파한 것이 아닙니다. 자, 확실하게 캔들의 시가가 이 추세선 저항 밖에 시작됐을 때 이탈했다 판단하고 추가 추세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는 그대로 매도 대응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750에서 재매도 대응 가능하고요. 자, S&P는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우는 여기까지.